나르시즘으로 불리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성격장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이는 7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중심적이며 자녀도 자신의 수요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밖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와 달리 집에서는 왜 다르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들도 자신의 마스크가 벗겨지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신체적 외모, 물질적 소유 및 업적을 과시할 때 자부심을 얻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관중이 없다고 느낄 경우 자신의 친절하고 다정한 척하는 행동을 그만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험담하곤 합니다. 둘째, 선물을 받더라도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선물 받는 사람의 생일, 졸업 또는 사소한 이유로라도 온전히 상대방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왜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까요?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준 선물을 좋아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을 위해 선물을 구입해야 할 경우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자신의 선물의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요구하곤 합니다. 셋째, 자녀가 경계선을 정하려고 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자녀보다 우월하지 않거나 자녀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다음 사례 중 일부는 친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자녀들의 물건을 버리곤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녀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려 하지 않고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과외활동이나 수업을 지시하며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웁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면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는 쉽게 상처를 받고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이에 그냥 대청소였어 라든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한 거야 라는 변명을 합니다. 넷째, 자녀로 느껴지기보다 꼭두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옷을 차려입고 상상놀이를 하는 것은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성향의 엄마는 이를 전반적으로 다른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딸이 선천적으로 남자아이같이 말갈량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귀여운 드레스를 입히고 인형처럼 꾸며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칭찬을 받으므로 엄마가 자부심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개성을 없애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사결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심리치료사 다니엘 소벨은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기 방어 기제로 살아가며 자신의 자아에 상처가 되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느낀다면 잔인하고 비난적이며 공격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저녁을 먹은 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군것질 개수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으며 언제 나가서 살 수 있는지까지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확인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섯째, 부모님 없이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양육 방식은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불안하고 길을 잃은 느낌을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무시당하면 혼란스럽고 자신이 틀린 것 같은 감정이 들게 됩니다. 사춘기를 겪는 것은 이미 혼란스러운 경험이지만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는 자녀의 자아 정체감을 허물고 자신을 주체할 수 없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7째,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조종하고 잘못을 자녀들에게 비난할 방법을 찾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는 그들이 자녀들과 감정게임을 하는 방법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상황으로 역조하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상황이 간단히 끝이 납니다. 나르시시스트 혹은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부모님으로 인해 과거에 힘들어 보셨거나 현재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으로부터 극복하신 분이 계시다면 현재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심리 컨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